안녕하세요. 오늘 공유결합과 에너지를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잘못 얘기해 준 게 있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일결합에서 수소와 플루오린을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공유해서 단일결합을 만든다. 공유결합 중에서도 단일결합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전자 쌍 한 개를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공유결합이고 그 중에서 단일결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수소와 염소를 얘기했었죠. 수소와 염소가 결합할 때도 공유 결합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단일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은 NaCl이 이온 결합을 하죠. 그래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했죠. 얘는 HCl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HCl.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유결합 물질, 단일결합하는 공유결합 물질이고 얘도 역시 공유결합, 단일결합하는 물질이다. 다만 물에 녹였을 때 얘는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온화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속에서 존재할 때 더 안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정정해 주시고 원래 오늘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결합 형성과 에너지. 우리 이런 비슷한 그래프 이온결합에서도 봤어요. 이온결합에서도 어떻게 했죠? 이온결합에서도 핵간 거리 에너지라고 해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공유결합에서는 이 최종 그래프만 확인합니다. 최종 그래프만 확인하고 여기선 수소와 수소 사이 결합이죠. 봐봐요. 수소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지면 상호작용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얘네 둘 사이의 인력, 얘네 둘 사이의 인력.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죠. 인력으로 인해 점점 가까워지고 실제로 가까워질 때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공유결합이 되면서 안정해지죠.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낮아진다. 그래서 B는 두 수소 원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뭐가 작용해서? 인력이 작용하여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러다가 점점 에너지가 낮아지다가 갑자기 다시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 이유는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보다 뭐가 커진다? 반발력이 커져서 오히려 에너지가 높아진다. 반발력은 여기도 전자가 있겠죠. 전자끼리의 반발력, 핵 사이의 반발력. 점점 가까워지면 같은 전하끼리의 반발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값이 높아진다. 그럼 실제로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지점은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어디? C가 된다. 그래서 C,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며 에너지가 최소가 되면서 안정한 수소 분자를 형성한다. 그래프 이해되시나요? 아무 작용이 없다가 인력에 의해서 가까워지다가 반발력에 의해서 다시 에너지가 높아지므로 실제로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지점은 어디다? C다. 그리고 이때의 에너지 값을 공유,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그때의 핵 간 거리를 공유 결합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 자세히 보면 공유 결합 에너지 또는 다른 말로 결합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공유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의 원래 정의는 분자 1몰 기체 상태로부터 원자, 기체 상태 원자로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즉 수소 분자, 기체인 수소 분자가 기체 상태의 원자로 끊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 그게 공유 결합 에너지예요. 우리가 에너지 관계를 그려보면 끊을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분자 상태일 때가 에너지가 더 낮고 원자 상태일 때가 에너지가 더 높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을 끊을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필요하고 결합을 다시 시킬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두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할 때 두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를 만들 때 어떤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와 같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느냐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이 에너지 값은 똑같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 실제로 공유결합 에너지를 구할 때 이 분자를 끊어내면서 에너지를 구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정의이고,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이 에너지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두 개가 다 에너지 크기는 똑같다. 그래서 그 공유 결합 에너지가 어떤 분자일수록 큰 분자일수록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력이 세고 또한 공유 결합이 안정해진다. 즉 결합력이 셀수록 끊기 어려우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공유 결합 에너지고, 공유 결합 길이는 두 원자가 공유 결합을 이룰 때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0.074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는 피코미터라는 단위를 봤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고 1피코미터는 더 작은 단위예요. 12승미터입니다. 그럼 얘를 똑같이 피코미터로 바꿔보면 0.074 나노미터 또는 74 피코미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유결합 반지름은 공유결합 길이를 절반으로 한 거예요. 그럼 0.037 나노미터 37 피코미터라고도 한다. 실제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53 피코미터예요. 실제로 더 작아졌죠. 결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진다.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진다. 즉 얘네 둘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이다.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단일, 이중, 삼중. 자, 얘는 한 개의 전자쌍이니까 단일 결합.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니까 이중 결합. 세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니까 삼중 결합. 다중 결합은 이중과 삼중 결합을 모두 포함하고 또는 뭐 섞여져 있는 분자든 이중, 삼중이 있으면 다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루오린 분자를 배웠을 때 단일 결합이라서 결합선을 하나만 쓴다. 산소 분자는 결합선이 2개다. 질소 분자는 결합선이 3개다. 삼중 결합을 하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산소는 2개 부족하고 탄소는 4개 부족하니까 이중결합을 양쪽에서 하면서 안정해지더라. 그럼 이런 결합에 따라 아까 배웠던 길이가 어떻게 될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그걸 보자는 거예요. 결합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합 길이는 짧아집니다. 짧아지고 그럼 결합 에너지는? 단일이 더 끊기 쉬울까요? 3중이 더 끊기 쉬울까요? 단일이 더 끊기 쉽겠죠. 끊기 쉽다는 건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고 결합수가 많아질수록 결국 에너지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공유 결합 길이는 3중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에너지는 3중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즉 끊을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로 갑니다. 우리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이온결합 물질을 먼저 볼까요? 이온결합 물질은 비교 한번 해볼게요. 고체 상태일 때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전기전도성이 없었죠. 그러다 액체가 됐을 때 전기전도성이 있었죠.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은 어떨까? 고체나 액체나 둘 다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대신 흑연, 얘는 예외적으로 고체이지만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공유결합을 3개만 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다. 얘만 예외지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그럼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구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체일 때랑 액체일 때가 전기전도성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다. 왜냐면 전하를 띠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은 확실히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았죠. 근데 얘는 전하를 띠고 있진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부분 전하를 띠긴 하겠지만 이온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딱 전하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용해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배울 텐데 극성 분자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고 무극성 분자는 작다. 즉 전하를 살짝 띠는 애들은 그나마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있고 전하를 아예 안 띠는 애들은 아예 녹지 않는다. 잘 녹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 결합 물질은 원자 사이의 결합력은 강하나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하므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이온 결합 물질은 어땠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기 때문에 비교적 인력이 세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라고 얘기했죠.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얘는 낮은 편이다. 그래서 녹는 점과 낮아 대부분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로 존재했죠. 상온에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특징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원자 결정이 아니라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공유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죠.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 3번은 분자 결정에 대한 예입니다. 그럼 공유 결정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3번의 특성 중에. 그럼 한번 볼까요? 예시를 먼저 보면 얼음, H2O,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즉
드라이아이스 한번 봐봐요. 이런 분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으면 녹거나 끓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자 사이 인력은 약하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오딘도 분자. 얘 분자 내에 이렇게 생긴 분자 내에 여기 있는 결합은 공유 결합이라서 강해요. 강해. 분자 내 결합은 강해. 분자 사이의 결합은 약해.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분자 내에서의 결합은 강해. 분자끼리, 분자 사이의 결합은 약해. 그래서 실제로 녹고 끓는 거는 여기서는 분자 사이의 결합만 끊으면 되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 근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여기는 원자 사이의 결합만 있어요. 여기는 분자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때도 봤지만 이 검은색은 다 탄소예요.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얘는 공유 결합을 몇 개? 4개를 해서 단단하죠. 근데 얘는 공유 결합 몇 개만 해요? 3개만 하죠.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남아서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애다라고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끓는다, 녹는다는 개념을 가졌을 때 이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원자 사이의 결합 끊는 거예요. 여기 층 사이의 결합은 약해서 부서지긴 하지만 실제로 녹는다는 건 원자의 결합이 끊어져야 되는,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사이의 결합은 강하다 그랬죠. 공유 결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공유 결정. 공유 결합 물질 중에는 원자들이 공유 결합으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결정을 이룬 것. 즉 얘네는 단단해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요. 왜죠?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끊어야 하므로.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존에 얘기했던 것 3번의 예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거랬죠?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런 걸 분자 결정이라고 한다. 물질들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심지어 승화생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고체에서 바로 기체. 얼마나 결합이 약하면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구분해야 돼요. 분자 결정, 공유 결정.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존에 금속 결합을 먼저 배워야겠네요. 금속 결정을 금속 결합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